전직 대표의 구속에도 입장 없다는 민주당입니다. 돈봉투 사건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대표 밤사이에 구속이 됐습니다. 야당의 전현직 대표가 이렇게 되니까 줄줄이 재판을 받게 된 셈인데요. 그동안 송영길 전 대표에게 거친 말을 듣기도 했던 한동훈 장관이 송영길 전 대표 구속에 대해서 오늘 조목조목 비판을 했습니다. 검찰이 돈봉투 받은 19명 명단 공개했는데 검찰은 증거로 말하는 게 좋습니다. 당사자들이 다 사실 인정을 안 하고 억울하다고 하기 때문에 지켜보는 중입니다. 녹취 파일도 지금 상당히 원본이 아닌 편집된 파일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짜집기 된 파일로 보이는데요. 송영길 전 대표에 관련돼서는 지금은 이제 탈당을 하셔서 개인의 몸인데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공식 입장은 없습니다. 의혹만 가지고 저희가 의원님들을 모셔다 놓고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요? 송영길 전 대표 구속된 거 관련해서도 좀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그건 절차에 따라 진행된 건데 민주당이 이 공개 입장 낸 거 보고 좀 의아하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동안 민주당은 이 수사가 기획 또는 조작 그리고 잘못된 수사다, 부당한 수사다 라면서 검사 좌표 찍으면서 계속 입장을 내왔죠. 제가 얼핏 기억나는 것만도 이재명 대표도 그랬고요. 장경태, 정청래, 박찬대 그리고 김은경 혁신위원장까지도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막상 오늘 구속영장이 발부되니까 탈당했으니까 입장 없다? 뭐 탈당 어제 했나요? 국민들이 보시기에 황당하다고 느끼실 것 같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장관이 소환했던 그 과거 화면까지 저희가 한번 모아서 영상을 만들어 봤는데요. 먼저 최병목 의원님. 네. 민주당은 탈당한 사람이니까 당의 입장이 없다는데요. 이제 전 굉장히 형식론리라고 보거든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우리 국민들의 다수, 저희들이 그냥 짐작하건대 다수는 송영길 전 대표를 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그냥 전직 정치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을 것이고, 그러니까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민주당이 어떤 식으로든 이 부분에 관해서 입장을 내놔야 한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고, 예. 그다음에 송영길 전 대표 측, 뭐 예를 들어서 윤관석 의원으로부터 돈봉투 300만 원짜리 뭐 20개를 받은 의원들의 이름이 지금 다 거론이 되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아마 조금 있으면 그 사람들 다 소환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지금 다 민주당에 있어요. 뭐 이성만 의원하고 윤관석 의원 빼놓고서는 18명 정도가 지금 민주당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자, 그러면 언제까지 민주당이 이 부분에 관해서 뭐 탈당했으니까 우리랑 무관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인지. 18명이 있다니까요, 현재. 그 부분과 관련해서 민주당은 곧 아마 검찰의 소환 작업이 시작되면 이제는 저런 얘기를 하기가 어려운 상황일 것이고, 예. 저런 부분에 관한 그 유권자들의 공감대도 전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설주면에서 제 느낌인지 모르겠는데 항상 그렇듯 검찰 수사가 시작이 돼요. 그러면 이제 소설이네, 뭐 야당 탄압이네, 정치 보복이네 하다가 막상 본인들에게 불리한 얘기 나오면 이렇게 당 입장 없다, 침묵 지키고 이런 패턴과 레퍼토리가 반복이 되면 글쎄요, 이게 결국 민주당에 좋은 일은 아닐 텐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뭐 정치인들이 자신에 대한 수사나 재판에 대한 어떤 안 좋은 결과가 나왔을 때 항상 정치 탄압이라고 하시죠. 그러니까 뭐 예전에 전 생각나는 게 뭐 민주당도 물론 있습니다만 김성태 의원 같은 경우도 판결을 받았을 때 본인의 정치 탄압이라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뭐 정치인들의 어쩌보면 뭐 하나의 뭐 그냥 수사에 불과한 레퍼토리인데 저는 그게 옳은 방향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 어떤 사법부의 판단이라든지 뭐 소영길 대표는 아직 뭐 영장 단계에서는 이제 사법부의 판단을 받았습니다만 아직 재판 단계에 들어간 것은 아니니까요. 예. 뭐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만은 어떤 뭐 지금 윤관석 의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거의 재판이 마무리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뭐 이 부분에 대해서 1심이니까 뭐 아직 판결이 나지는 않아서 향후에 더 지켜볼 부분은 있습니다만은 본인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액수에 있어서만 좀 차이가 있는 부분이라서 뭐 윤관석 의원도 어느 정도 돈봉투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렇습니다. 오늘 저는 이모경 대변인이 하신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어요. 이미 과거에 탈당했기 때문에 어떤 입장을 내는 것이 참 곤란하다. 민주당 입장에서도 곤란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뭐 무소속 송영길 정치인의 어떤 전당대회 때 벌어진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서 벌어진 일이랍니다. 일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곤란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과거에 잘못했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어떤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라는 원칙론적인 대답만 있었어도 내로남불에 대한 어떤 얘기를 또 듣지는 않았어도 됐을 것 같은데 좀 아쉽다는 생각이 송 전 대표 스스로가 잔치라면서요. 잔치란 정당의 잔치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어제 1심 구형 받았던 윤관석 의원도 관행, 뭐 부끄럽다 참담하다는 취지의 얘기를 했었는데 여당에서는 송 전 대표 구속을 두고 운동권의 몰락, 야당 일부에서는 이걸 이재명 대표가 이 고리를 끊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우리는 송 전 대표의 이러한 발언과 행태 속에서 586 운동권의 씁쓸한 윤리적 몰락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들은 1980년대 운동권 경력으로 국회의원까지 되었지만 그들의 인식과 윤리는 그 시대에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다. 부패한 꼰대 혹은 청렴의식은 없고 권력욕만 가득한 구태가 오늘 그들의 자화상이 아니겠습니까? 돈봉투 문제는 얘기 들어보면 어느 정도 나와요. 나는 안 받았다. 또는 받았는데 뭐 소액이라서 그냥 넘어갔다. 뭐 이런 게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솔직하게 국민들한테 밝히고 한번 용서해 주십시오. 이러고 끊고 갔어야 되거든요. 이재명 당대표가 사실 이 비슷한 문제와 관련해서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불똥이 당대표 본인한테 옮겨올 것 같아서 사실 처리를 못하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계속 당대표를 하는 한 불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이거를 마치 586의 씁쓸한 몰락이라고 여당은 비판했고 사법 리스크, 본인 지금 힘든 본인도 있는 당대표 의심의원 조사조차 못했다라는 김종민 의원의 쓴소리까지 있었습니다.